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선 속도로 성장하는 챗GPT에 대해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 번째로 챗GPT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계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금은 챗GPT 시대라고 하죠. 챗GPT는 오픈 AI에서 2022년 11월 30일 공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오픈 AI에서 만든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인 GPT 3.5 언어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수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공개 단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 작성, 번역, 노래 작사, 작곡,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AI와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챗은 채팅의 약자이며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제네러티브, 새로운 내용을 창조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주어진 문맥에서 GPT가 직접 적절한 응답이나 텍스트를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프리트레인드, 사전 훈련된 언어 변환기는 즉 자연어 처리라는 기술을 통해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며 번역하고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알아보자면 언어에는 간단히 자연어와 기계어가 있는데 자연어는 사람이 읽고 처리할 수 있는 숫자, 문자 등의 추상적 언어이고 기계어는 기계가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고 0과 1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트랜스포머, 이는 GPT가 특정한 유형의 인공지능 모델이며 주로 언어를 다루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며 텍스트 기반의 작업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T는 처음 2018년 1 시리즈부터 시작해 현재는 2023년 3월 14일 4까지 나왔습니다. 챗GPT의 성능에는 매개 변수, 즉 파라미터의 양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매개 변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이어 GPT-4는 인간의 시냅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100조 개의 많은 매개 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3.5 모델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챗GPT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시된 사이트에 들어가고 편한 방식으로 가입을 합니다. 자신의 구글 계정을 연동하여 로그인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런 창이 뜨고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텍스트를 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 이곳에 우리가 GPT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을 영어나 한국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면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GPT는 영어를 기본 베이스로 수많은 번역 과정을 처리하기 때문에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질문하는 것이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챗GPT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챗GPT의 작동 알고리즘과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먼저 한국어나 영어로 질문을 입력하면 입력된 언어는 서버로 전달됩니다. 서버에서 각 단어마다 고유의 숫자로 변환시키는데 이 과정을 토큰화라고 합니다. 토큰화된 숫자를 가지고 처리 후 그 결과를 언어, 즉 자연어로 다시 바꿔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거칩니다. 다음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알고리즘을 계층으로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배우고 똑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학습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사람의 뇌와 학습 방법이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머신러닝과의 차이는 머신러닝은 단순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상관관계와 특성을 찾아내 나타난 패턴을 통해 결론을 내리지만 딥러닝은 여기에 분석을 넘어 학습을 한 뒤 최적의 결론을 내립니다. 대화의 주제는 지식 정보 전달은 물론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답변 및 기술적 문제 해결 방안 제시 등 매우 광범위합니다. 또 대화의 숨은 맥락을 이해하거나 이전의 질문 내용이나 대화까지 기억해 답변에 활용하는 등 기존의 챗봇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챗GPT의 깨알 기술로는 모더레이션 API 기술이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챗봇의 차별, 혐오 발언을 차단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한 것인데 허용되지 않은 내용의 질문이 나올 경우
차별적 공격적이거나 부적절한 질문, 여기에는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동성애 혐오적, 성전환자 혐오적 또는 다 차별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질문이 포함됩니다. 라고 답변하도록 합니다. ChatGPT의 활용으로는 다양한데 자료 수집에서는 이전에는 논문과 책을 일일이 뒤지며 읽고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에 수집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즉각 그래프까지 피팅해줍니다. 심지어 관련 이론과 수식,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변수까지 곧장 찾아줄 것입니다. 독학 면에서는 상당히 최근 자료를 인용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한 정보나 해결법을 얻어 다양한 분야를 독학할 수 있습니다. 코딩. 원하는 프로그램에 코드를 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성은 100% 정답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 문법적 오류 등 교정을 할 수 있고 시험 관련 정답과 해설도 알려줍니다. 수학 이론에서는 그 이론을 쉽게 바꾸어 설명 가능합니다. 번역기. 번역기도 웬만한 나라의 언어는 모두 번역 가능합니다. 계산도 가능하고 작문 기능이 있는데 문학 작품을 직접 창작하거나 분석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나 주제를 구체적으로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는데도 도움을 주고 게임으로는 간단하게는 스무고개부터 업 앤 다운 같은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챗GPT의 한계입니다. 첫 번째, 사고 능력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여 답변하는 방식이라 정확함이 요구되는 수학 계산에 오류가 가끔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정보 정확성의 한계입니다. 해당 질문의 답변으로 확률적으로 제일 적절한 조합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정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 이러한 서비스를 유지시키는데 매우 많은 액수의 금액이 드는데 이걸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용 때문에 모델의 규모를 줄였는지 답변의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네 번째, 한국어 성능 빈약입니다. 한국어도 지원하지만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대화의 답변 속도와 질이 더 뛰어납니다. 네, 이렇게 챗GPT에 대하여 한 번에 요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